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이랑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기대했던 분들은 영상을 바로 끄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제 제 그 커뮤니티 게시글에 왜 조선 업종들이 주가가 안 되느냐. 그리고 LNG 캐리어가 카타르 등을 통해서 굉장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데 왜 주가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LNG 캐리어와 그리고 컨테이너 이런 탱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선 3사의 매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 3사의 어떤 매출을 구성을 보시게 되면 LNG 캐리어만으로는 그 매출을 견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도 잘 되고 LNG 캐리어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이게 호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나온 보고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LNG 캐리어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해당 애널리스트가 과거에 이제 2008년도에 조선업 관련된 비중 축소 리포트가 있었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경험했었던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여기 내려가서 보면 수주 잔고가 전년비로 빠지게 되면 변화율이 빠지게 되면 이 시총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동 평균으로 봤을 때 상대 수익률이 성과가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코스피 수익률 대비해서 상대적인 수익률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코스피 수익률이 1% 올라갈 때 1% 이상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수주 잔고가 전년비로 빠지게 되면은 영 비실비실하더라는 거죠. 작년에 이제 수주 잔고가 증가할 때는 주가가 좀 괜찮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음영으로 보시면 빠지는 거는 상대적으로 먼저 빠졌던 거는 작년에 이제 그 연간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피크아웃 한다라고 하는 우려에다가 작년 상반기에 철강 가격들이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이 후판에 대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고 실제로 이제 그게 실적으로 연동이 되어 버렸죠. 작년 하반기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내려서 보면 수주 잔고 전년비랑 성과가 어느 정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이 발주가 나왔어요. 그래도 그러면 그 발주가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후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조정받고 있으니까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가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 수주 잔고가 이제 핵심인데 이 수주 잔고가 빠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탱커가 좀 기대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탱커도. 탱커가 결국에는 중동이나 이런 데서 정제 시설을 많이 짓게 되면은 이제 기름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는 탱커가 필요하긴 한데 이 전 세계 시장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고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정제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짓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맞긴 한데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름과 관련된 유가와 관련된 시설들도 많이 생산을 안 할 것이다. 많이 이제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탱커도 장기적으로는 썩 좋은 어떤 투자처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그나마 LNG가 맞긴 한데 이 LNG 발주 척수와 이 단가가 있어요. 이 단가를 보게 되면 한 몇 년간 이 수주 잔고에서 LNG 캐리어가 아무리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조선업종의 매출이 정체되거나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발주량 유지와 발주량 빠질 때랑 해서 이렇게 지금 YY로 전망치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수주 잔고가 전년비로 변화하는 거가 주가에 가장 명확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을 볼 때는 전 업종이 다 같이 가는 경우 전 3사가 이제 다 같이 움직이려면은 이 수주 잔고 전년비가 늘어나야 되고 수주 잔고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 탱커 그리고 LNG 캐리어 등등 다 필요하다. 그걸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나마 LNG 캐리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가정이 되면 그걸 조선 회사를 사는 것보다는
조선 기자재 회사를 그나마 플레이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어떤 업종이 안 좋은데 그 업종 밑에서 일부 업종들은 일부 종목들은 좀 수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플레이하자라고 하는 그 투자 포인트가 맞긴 한데 저는 가급적 투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 시장이 성장이 정체인데 어떤 회사가 그 위에 있는 뭐 삼성전기나 LG노텍이 뭐 스크랩해가지고 스크랩하다 보니까 밑에 회사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사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멀티플 확장이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투자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뭐 벤치마크 플레이어 하는 뭐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그냥 몇 종목 골라서 플레이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업종이 호황이고 그 업종 내에서 주력 업종들을 그냥 다 사는 게 오히려 낫지. 거기서 골라가지고 안 되는 업종에서 그나마 괜찮은 종목 골라가지고 이건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해봐야 시장에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해해줄 투자자는 거의 드물더라라는 게 제 경험이죠. 그러면 조선업종 언제 살 거냐라고 이제 만약 여쭤보신다면 이 수주잔고 전년비가 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데 결국 핵심은 OECD 경기 선행지수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OECD 토탈이라고 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MOM으로 지금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MOM으로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거를 올해 하반기로 본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경기 민감주를 전 좀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화학이든 마찬가지고 철강이든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OECD 경계 선행 지수가 줄줄줄줄 빠지고 있는데 무슨 뭐 화학 보고서를 보고 대체 이 빠지고 있는 왕국의 조선 보고서를 보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큰 그림이 안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업종에 뭐가 있고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안 봐요. 저는 그냥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될 때 경기 민감주 플레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안 되는데 뭐 이거 사자 저거 사자 하는 거에 동조하는 거는 그건 벤치마크 플레이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경기 선행 지수가 안 되니까 이 업종 아예 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OECD 토탈이 좀 올라올 때 보는 거 MOM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볼 때 그때 이제 조선업종이나 화학업종 보는 거 보면 되지 않냐. 그냥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수주잔고 전년비가 빠지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성과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과거에 보여줬던 형태가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관적으로 수주잔고가 계속 증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작년 커뮤니티 게시글에 아니 지금 컨테이너가 많이 발주된 건 알겠는데 그 다음 연도나 이런 때를 보면 경기 선행 지수가 빠지고 있었고 작년에 그리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런 그림들을 다 보고 나서 선주들이 발주를 하지 않겠느냐. 한번 발주하면은 취소도 어렵고 한 2, 3년을 2년 정도에서 3년은 기다렸다가 하는데 그 이 미래의 어떤 경기를 그래도 좀 보면서 플레이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유가도 많이 이제 100불, 뭐 110불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가 많이 된다고 해서 해양 플랜트를 많이 짓는다? 지금 신재생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 많이 지어봐야 뭐 장기적으로 고철 덩어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조선에서 제가 볼 만한 거는 컨테이너가 핵심적으로 돌아서는 경기에 따라서 컨테이너가 돌아서는 거와 LNG랑 컨테이너가 확 돌아서는 어떤 그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슬로우해지 LNG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컨테이너가 슬로우해지는 거 그리고 LNG 캐리어도 이 연간 이제 척수를 보시 과거에 이제 발생했었던 연간 척수를 보시게 되면은 커버 가능한 게 요만큼이 맥스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도크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막 LNG 캐리어 대박이다 그냥 백록이 많아지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연간 매출로서는 연간 이제 조선사 매출로 이제 환산해서 고민을 해보면 한계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경기 선행지수 돌아설 때 좀 플레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바이오에 최근에 이제 뭐 AACR 관련해서 관련주들을 보자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일정부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주요 학회가 있고 학회마다 이제 이벤트가 종종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AACR과 아스코가 이제 주요 이제 이벤트이긴 한데 이게 이제 요때 이제 학회가 있고 주가는 보통 이 초록 공개하기 전까지 갔다가 초록 공개하면은 모멘텀 소멸로 주가가 죽어버립니다.
이미 데이터 다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뭐 똑같은 얘기 해봐야 사람들이 요 학회할 때 이야기 해봐야 뭐 이미 했던 얘기잖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월 3일, 6월 7일 있는데 이것도 5월 26일 날 초록이 공개돼요. 그래서 초록 공개되기 전에 주가가 보통 초록 공개되면 주가가 이제 쉬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물론 초록 데이터가 엄청 중요한 데이터면 좋겠지만 여기 이제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리스트가 있어요. 발표 내용 서머리 된 걸 보시면 대부분 이제 전임상 데이터예요. 이 전임상 데이터는 동물한테 임상하는 건데 이 동물한테 임상하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있어라고 해봐야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서기의 경읽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전임상 데이터는 뭐 임팩트 있는 데이터도 아니고 심지어 임상 일상 데이터도 그냥 부작용만 사실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상 이상 데이터 정도는 발표해줘야 와 이건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볼만하지. 임상 일상 데이터 중에서도 물론 항암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효를 좀 볼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전임상 데이터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2022년도 AACR에서는 뭐 이걸 엄청나게 기대할 만한 건 없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전임상 데이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보고서 딱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냥 딱 덮어버립니다. 이거 가지고 막 흥분하는 투자자들 보면은 곧 물리겠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이오 자체가 많이 딥하게 이제 죽었다가 리바운드 내는 거는 이제 살 게 없으니까 이거 내려와서 지금 사는 국면이지. 다시 이 회사들이 이 여기 있는 회사들이 전임상에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는 시장에서 흥분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언제냐? 2023년 4년 이때 됐을 때 이 전임상에 들어갔던 이 기업들이 임상 일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또 다시 많아지는 국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신라젠이나 이런 것들 임상 3상 돼가지고 뭐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된 거 하나 없어요. 사실 까놓고 보면 결국 뭐냐면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전임상에서 뭘 기대해라고 얘기를 한만 해봐야 아무도 기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이오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전임상 데이터가 그렇게 의미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결국 뭐냐? 이 전임상 데이터들이 결국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으로 들어가는 게 2023,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 2년은 기다려야 주도 업종으로 등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이오에 뭐 전임상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흥분해가지고 플레이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올해는. 그래서 여기 있는 회사들을 잘 추적을 하되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 데이터가 중요한 글로벌 학회에서 발표할 때쯤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전임상에서 씨 뿌려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뒤에 보지 지금은 좀 이르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제 이른 시점에서 뭔가 기대감을 막 불어넣고 사람들이 이제 막 쓰는데 그냥 좋은 얘기만 쓰지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제 회사 내부에서 투자자문사에서 발표할 때는 이거 이때 나오면은 다 때리죠. 미리 사가지고 때리고 요것도 기대감이 있다고 주가 올라가면 요때 때리고 다시 사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트레이더 정도만 하는 거죠. 이걸 바이 앤 홀드 할 만하려고 하면 임상 1상 데이터도 좀 보고 임상 2상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같이 겹치는 어떤 시기가 되면 이거 좀 기대 가서 들고 가보자. 임상 2상 데이터가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뭐 여기서는 뭐 지금 전임상 데이터들만 줄줄 나오고 있는데 전임상 데이터만으로는 뭐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장 자체 일부 회사들은 뭐 1상도 있고 2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막 주도 업종으로 막 분류되기는 어렵지 않냐. 다만 이제 한 2년 지나면은 웬만한 회사들이 막 1상, 2상 데이터도 막 나오니까 시장에서 와, 우리 이제 바이오의 어떤 황금기가 또 왔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분석할 수가 있는 시기가 뭐 한 2년 정도 뒤에는 오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전임상 데이터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